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단쌤 이다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날씨는 덥고 습도는 높고 그 교실에서 정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시험을 치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단쌤도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이제 오늘 시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더니 저는 떡볶이 먹으러 갈 거예요. 마라탕 먹으러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세계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마라탕이라고 하는 낯설었던 음식이 이제는 우리가 흔하게 학교 끝나고 먹는 음식이 됐잖아요. 이렇게 세계지리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은 이렇게 작은 교실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활약할 무대는요, 이 작은 교실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될 거잖아요. 그런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학력평가에 대한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이지라고 띄워놓으면 저는 쉽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정말 쉬웠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자! 라는 다짐이 담겨 있는 한 글자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알파벳들이 다 의미가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E는요, 정교하게. 그리고 A는요, 분석하면. 우리가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쌤은요,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정교하게 학습을 해야 될까? 무엇을 분석해야 될까? 어떻게 만족스러운 학습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총평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정교한 학습인데요. 오늘 시험에서 출제된 국가, 도시는요,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지역들이었어요. 이 빈출 지역들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환경과 관련된 협약이 체결된 도시들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시험에서는요, 바젤 협약 나왔죠. 그리고 리우 협약 나왔죠. 그리고 교토의정서 나왔죠. 파리 협정 나왔죠. 이 지역들을 백지도에서 위치를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헷갈렸던 개념들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습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자, 수능 개념 한 번쯤 공부했던 친구들도요. 이제 나는 수능 개념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자신감이 조금 붙었겠죠. 하지만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아주 사소한 개념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교 문제 어려웠죠. 그동안 종교 문제 굉장히 쉽게 출제됐었잖아요. 근데 이 종교 문제를 풀어내는 아주 사소한 개념이 바로 힌두교는 민족 종교이고 불교는 보편 종교이다였어요. 자, 그래서 이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복잡한 자료를 추론해내는지 단쌤이 오늘 해설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율인지 수인지 이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 비율 외우는 공부하지 말고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론하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략적인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시된 자료의 모든 것은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자, 자료에서 인구 밀도 괜히 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건조기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의 힌트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숨어 있습니다. 트와나족의 땅, 보츠와나죠. 나이저 강이 흐르는 곳, 나이지리아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개념 단어 하나만으로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힌트들이 시험지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지에 있는 세계지도를 활용하자는 건데요. 오늘 시험에서 우리 친구들 16번 문제 많이 어려웠죠? 위도 경도를 통해서 지역의 위치를 추론하게 하는 문제, 이게 최근에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고난도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형이 다시 또 나왔을 때 우리는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항상 문제지 어딘가에 있는 세계지도를 활용하면 돼요. 이번에는 세계지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7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7번에 있는 세계지도를 활용해서 16번 문제를 쉽게 해결해내는 방법도 오늘 해설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만족스러운 복습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는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보면 알겠지만요,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기본 자료들 크게 변형되지 않고 나온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은
매우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기출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지역이라면 올해 수능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험에 점수에 연연해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이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학습을 해왔는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도구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 내용들은 올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단쌤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하면서 뉴스를 틀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귀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들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 세계지리 공부하면서 엄청난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시험에서는 더 잘해내면 됩니다. 8월 31일,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크게 활짝 웃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해설 강의 열심히 준비했고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바로 해설 강의로 넘어와 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